2024년 10월 13일 위험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험 상황은 동일한 상태라고 했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위험의 난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잘한 포인트죠. 0.5가 결국에는 좋았고 미 연준 의장이 0.5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상승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에 있는 중앙은행들도 작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대응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0.25만 하락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일본은 반대로 올려야 됩니다. 일본은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고, 그걸 간 보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 올릴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장에서는 어떤 충격이 나올지 그거를 봐야 되고, 그거를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거의 부채 비율 120%, 100% 정도 되고요. 일본은 부채 비율 200%인 지금 상태입니다. 자기 GDP 대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나라들을 본받아서 조금 추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추경이라는 게 상당히 웃긴 게 우리나라 GDP가 얼마냐니까 보니까 2천조예요, 2천조. GDP가요. 그러면 여기서 2% 하면 얼마예요? 40조입니다. 우리 세수 빵꾸난 거 얼마일까요? 작년에 50조, 올해 30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치는 이걸로 이제 해도 되는 시점이 왔고 있어요. 제발 고집을 피우지 말고 대응을 하면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이런 것들, 리세션 한계 기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상태고,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지만 삼성전자는 이게 반도체도 있지만 그 휴대폰도 있어요. 휴대폰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CDS 32, 30이 그대로고요. 이게 문제예요. CDS가 그대로고, 그 다음에 빅스가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중동 위험이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CDS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조금 많이 안 떨어진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치솟았어요. 이게 좀 부정적입니다. 다시 이제 마치 여기 하락폭에서 다시 튀어오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삼선의 꼭대기라고 하면 1400 찍지 말고 내려와야 되고요. 이거 돌파해버리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힘들어지는 상황의 이슈는 삼성전자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세계 국채지수 편입 효과는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문제와 정부가 공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계부채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맨날 얘네들이 말하는 게 총액입니다. 전체 비율 대비를 가야 돼요. 우리 전체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고, 이 자산의 가치를 가늠하는 건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버블 하는데, 부동산 목 좋은 데는 그만큼의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있는, 뿌려져 있는 돈도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왔던 그룹에서도 이제 신용등급 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만큼 신용위험은 언제나 잠재적으로 계속 있고 빅스가 튀어오는 건 다 신용 등급이랑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2금융급 위험과 한계기업인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셜 위험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차입 구조로 하니까 차입 구조니까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이 방향이 개선돼야만 앞으로 괜찮아지지만 그거 없이는 투자하기도 또 힘들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축은 캐피탈, 커지는 부동산 파이낸셜 인데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째깍째깍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잘 솎아내야 되거든요. 이거를 금융 당국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부각시키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2금융권 건전사람 중에서 적극 연체 관리 유동, 그다음에 5대은행 중소기업 부실 채권이 3조 원 돌파. 아까 말했죠. 우리 IMF 때 얼마였냐면 700조였어요. 그게 지금은 얼마? 2,500, 2,000조. 그래서 2.5배 정도의 경제 규모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부실 규모에서 요 조, 이제 이해되시죠? 이거에 대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다. 그래서 대응이 가능한 거다. 그럼에도 계속 부서지면은 이번에 그 티메프 사태일 때 1조 얼마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하게 되면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사도 힘들고 한계 기업도 연명치료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깜깜이 지원 안 된다고 했지만 이거는 세금을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한계 기업들이 다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완충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빚이 없게 만드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미.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걸 함부로 했던 게 IMF예요. IMF 직전에 금융실명제하면서 깨끗하게 어둠의 돈을 없애버렸더니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는 시점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째깍째깍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심각한 문제가 올까 그런 게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살아났다라고 해서 침체 확률,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 15예요. 그래서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이 빵빵빵 터지고 마지막에 터지거나 안 터지거나 하는 거고, 미국은 거의 20년에 한 번, 2, 30년에 한 번 터질까 말까 한 거고요. 그래도 10년 주기수를 맞아요. 그때 2003년도에 그거죠. 그 9.11 테러. 그다음에 2008년도 그 경제 위기. 이 상황이 두 개가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 넘어가고, 그리고 최근에는 IMF 그 코로나19 이렇게 왔죠. 그러면 이제 슬슬 올 때가 오고 있다. 이건 뭔지는 몰라요, 우리도. 그래서 침체는 올 거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파지지 않을 건데 반도체는 중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나오는 거랑 똑같아. 트럼프 승리는 이 경기 침체보다 더 나빠.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선거 결과가 이게 이렇게 되면은 또 나올 거고, 침체보다 나쁘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는 이제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같이 터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장 경매 건수도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낙찰률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역습을 해서 중임금 노동자의 실업이 좀 높아질 수 있다. AI가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조금 이제 비생산성직으로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들이 튀어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산업혁명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한 100년이 넘는 그러니까 1900년대부터 생각해서 2000년대까지 오른 시기를 보면 엄청난 많은 직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혁신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경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한 개 기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 쓰는 게보다 추경을 통해 가서 이 대단한 기업들을 키워서 얘네가 부실이 터졌을 때 이게 어느 정도는 옥석을 가려가지고 같이 가는, 동행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집계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지금의 금리 인하 정책을 봤을 때는 340선, 우리나라 기준 340선에서 이하일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파는 그런 전략 그대로 유지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됐고요. 여기서 한 칸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3 정도까지 이하가 내려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경제적인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거죠.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위스는 괜찮은데 일본 금리가 최소한 이거 이 정도로 와야 되고, 추천은 한 2, 3%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정책 방향 명시는 하지 않고 있고, 금리 인상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움츠려 버리니까. 그리고 7월에 경제 물가 전망이 나오는 데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거든요. 금리 인상 하겠다. 근데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 기회가 높아지면 기름 가격이 높아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중국 부동산 부품 꺼지지만 토목공학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거죠. 부동산 시장 지원을 한다. 국채 발행 대폭 확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조금 불안하고요. 지금 일본도 불안하고 이 두 개가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은 총리를 잘 뽑았어요. 그래서 돌파를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중국은 지금 독재에 비슷한 상태잖아요. 독재는 언제나 골문 걸 제대로 못 파헤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으로 못 가는 거고, 이렇게 중국 경제가 힘들어진 요인 중에 하나는 항상 테크주라고 불리는 알리바바나 그런 종목들을 많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 종목도 괜찮아요. 저거는 지금 비중을 좀 줄여놨지만 한번 이거 꼭 송고점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다시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판매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미국 부동산 개발에서 대주단 SOS, GS건설 나오고 있고, 고금리 신음하고 있죠. 오퍼래요. 오퍼레이트래. 그러니까 무조건 돈 빌려서 투자했으면 힘듭니다. 그다음에 반토막은 부동산 버튼 만기 연장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매물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안 좋다라고 봅니다. 거래량도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름시름 앉는 거 보면서 여기서 돈을 못 쓰게끔 만드는 게 중앙은행의 정책이고요. 지금은 이거랑 역행하는 게 지금 미국 정부인데, 미국 정부의 정책도 선거가 끝나면 이제 좀 좋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침체에 준하는 수준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 위험이고요. 중동 위험은 지금 대선이 미국 대선 이후 금은 위험으로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금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로 상승 여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금은 반도체에도 들어가고요. 다른 강물보다 좀 더 고부가 가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불안 위험의 비성장 강화되고 있고 아무리 여기 있는 나라,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전투전을 중단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거는 지고 있으니까 중단하려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숨통을 끊기기 위해서 아마 대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좋게 보는 이란이 재보복 공격을 해서 공격 중단을 계속 할 수도 있다. 지금 미사일 쏘면서 지난주에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시고 아직은 이란, 중동 그냥 위기지 전쟁 상황은 아니에요. 테러가 일어났고 작은 그냥 그러니까 약간의 국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일제시대 때 북쪽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군이랑 일본하고 붙은 정도의 규모지 이게 중국하고 일본이 붙은 전쟁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위험 상황 한번 싹 다 봤고요.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주가가 오르는 건 삼성이 문제입니다. 삼성이 문제인데 이거에 대타로 SK 하이닉스도 있죠. 그래서 같이 갈 거고 저는 충분히 삼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좀 위에서 고인물도 조금 아끼면 가능한 거고 아니면은 그거죠. 그 프랑스 요리 중에서 개구리 요리 그냥 천천히 미지근한 온도에서 천천히 익게 만드는 그 개구리 요리랑 비슷하게 삼성이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후자보다 전자로 다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묘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